네. 예심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CNN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KF-21 보라매가 K-35 대체할 것 호평. CNN은 우선 한국은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를 출시해 군사항공 거인의 독점적 클럽에 합류하고 최고의 수출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52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KF-21의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은 물론 공중 발사 순항 미사일까지 장착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KF-21의 65%만이 한국산이지만 항공기 생산에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은 한국엔 중요한 성과라고 호평했다. 지금까지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과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유럽 컨소시엄이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연합공군센터에 따르면 이들 국가 중 미국과 중국만이 자국산 5세대 전투기를 배치한 상태다. 네. 지금요 유럽 전체가 합쳐갖고 만든 게 유로파이터예요. 그렇죠. 네, 유럽 근데 파이터. 우리는 우리들 단독 기술로만 65% 국산을 이뤄냈고 그 65% 중에 약 25%가 엔진입니다. 그래서 그 엔진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로켓 엔진 분야 안에서 지금 테슬라가 만들었던 앨런 머스크가 만들었던 엔진을 뛰어넘는 추력의 엔진을 완성시켰잖아요. 그렇죠. 조금 소형화 기술만 좀 가다듬고 소재 부분에서만 이게 가다듬어진다고 하면 엔진 국산화까지도 사실상 가능합니다. 그럼 일부 도료라든지 이 뭐 일부 이제 뭐 수지 종류 생산이 안 되는 수지 종류를 제외한 거의 완벽한 국산화가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인 거예요. 그럼 야씨 한국이 국산화 한다 그래 그 큰 의미가 있냐 그러는데 미국 자체도요 국산화율 70% 넘기기 힘듭니다. 왜? 미국도 못 만드는 부품은 수입해야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지금 이거를 거의 사실상 85% 이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금 이걸 만들어 가고 있는 거고 2026년도 되면 100%에 가까운 기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여준 시제기는 2020년도 이후에 만들어질 실전 배치기에 비하면 말 그대로 연습에 불과하다는 거지. 목 같은 스텔스 성능을 비롯한 각종 최첨단 무기 시스템들을 얼마나 업그레이드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뭐냐? 우리나라의 소재 산업들과 전자공학 IT 산업들이 이마만한 발전적인 기술을 개량할 수 있는 일단 기본기를 갖추고 있고 지금 우리가 전투기를 개발해 나가는 과정 중에 발전되는 반도체 기술이나 IT 기술들이 합쳐지고 융합되면 아마 앞으로 6년 후쯤에는 기존의 F-35를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성능 개량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몇 년 전에 그 기억 안 나세요? F-35 일본에서 시험 비행하다가 추락했을 때 미국, 중국, 러시아가 달라붙어가지고 그 잔해 찾으려고 난리를 쳤잖아요. 왜? 그 스텔스기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도 완벽하게 그러니까 스텔스라는 게 뭐냐면 적의 초음파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레이더에 잡히지 네. 않는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 기술이 보통 기술이 아니거든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지금까지는 뻥을 쳤어요. 우리 그거 갖췄어. 우리 그거 가능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완벽하게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이씨 저거 자네만 찾아서 그거만 딱 연구하면 우리 그 기술 완벽하게 가질 수 있는데 라는 생각에 그 공해상을 겁나 뒤지고 다녔고 미국은 걔네들이 주워 가기 전에 난리가 나가지고 거기 다 수색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해도 차근차근 마치 문 대통령처럼 우리 이재입학님이 그냥 뚜벅뚜벅 제갈길 가시는 분이 우리 문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항공기, 전투기 기술 역시 그렇게 뚜벅뚜벅 지금 앞서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현재 스텔스 기술은요 회피 기술이나 이런 게 아니고 도료 기술이에요. 그렇죠. 뭘 바르냐. 페인트를 뭘 페인트. 바르느냐에 따라 달라.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스텔스 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관측되기 쉬운 부분이 엔진 흡입구예요. 앞면 있죠? 네모난 거.
왜냐면 그거는 가릴 수가 없잖아. 그렇지. 바람이 그거 들어와야 들어와야 되니까.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개방을 해놔야 되는 입장이라 그걸 어떻게 가리느냐가 기술인 거예요. 이번에도 모르는 놈들이 그렇지만 저거 엔진이 안 달려가지고 네. 그 흡입구를 가렸다는 거야. 엔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부품이 없어가지고 안에 내부가 들킬까 텅 비어 있을까봐 껍데기만 있고 그래서 야 이 무식한 새끼들아 그 흡입구를 어떻게 스텔스 기술을 처리하느냐를 위해서 그 흡입구의 모양과 와류를 조정해가지고 그게 안 들키게끔 하는 게 최고의 첨단 기술이에요. 스텔스 기술이지. 기술 중에 그렇죠. 우리가 그걸 지금 개발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남몰 그걸 안 들키려고 그 뚜껑을 지금 가리고 있는 거야. 이 무시들아. 네. 아무튼 어차피 지금 우리 노딱이에요. 그래? 편안하게. 천하의 무식한 시기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도료 분야에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 메타 도료라고 해갖고 이 전파를 흡수하거나 반사하는 게 아니라 전파를 원하는 대로 그 바꿔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흡입한 전파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새로 보이게 싶고 하면 새만큼 전파를 튕기거나 아니면 구름처럼 산계시키면 산계시킬 수 있을 수준의 도료를 개발해갖고 준비하고 있어요. 엄청나다. 대박이다. 엄청난 기술인 거고요. 엄청나다. 여기 한 가지 더 알려줄까? 송 작가만 알려주는 잠깐만. 기술? 저는 송 작가님 좀 의심스러워요. 이런 극비 사실들을 어디서 알아오는 거야? 외계인이 나한테 가르쳐줘요, 사실. 뭐지? 약간? 네. 이 스텔스 기술을 뛰어넘는 말 그대로 천하무적의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뭐냐면 이 유체 항력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유체 항력. 쉽게 말하면 공기 중을 날아가잖아요. 네. 공기 중을 날아가는 비행기는 앞에 있는 공기를 헤치고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공기를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죠. 만일에 이게 물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비행기가 물속에서 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왜 못 날아요? 물의 물의 저항을 저항을 못 이겨내기 못 이기죠. 때문이구나. 근데 한국에서 이거 실제 개발된 기술이에요. 과학기술원에서 플라즈마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부딪히는 그러니까 고체 이 비행체 쉽게 말해 비행기 앞에다 붙이면 물을 공기랑 똑같은 상태로 헤치고 나갈 수 있게끔 주변의 저항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어요. 그럼 수륙 양육이 가능하죠? 그렇지. 아,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공중하고 저쪽에서 미사일이 날아오거나 탐지가 될 것 같으면 물로 들어가는 거야? 물속에 쭉 달리다가 물 밖으로 푹 튀어나와. 그리고 심지어 공기 중을 나르면서 공기 중에 기체 역학 받는 저항을 줄여가지고 항속 속도나 운행을 말 그대로 UF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각도 이동이라든지 가속도, 감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체를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을 대한민국이 개발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댓글에 그거 러시아랑 독일이 개발한 건데? 우리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개발을 완료를 했고 실전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이 기술이 군사기술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UFO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지? 네. 네. 송 작가 TV에서만 알려드리는 뒤에 꿀팁이었습니다. 자크 열어보라는데 외계인, 자크? 외계인이라고. 송 작가님 뒤에 자크를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은 2명 들어가 있어갖고 이렇게 부풀어 보이는 거.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군사기술, 기술 개발력 이런 것들은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수준에 있지 않습니다. 말 못할 비밀들이 겁나 많아. 그러면 저는 지금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이 국진당 애들이 정권을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정권을 잡았을 때 이거 다 팔아먹을까봐 너무 무서워. 맞아. 무서워. 큰일 나. 이 토착 외구들이 팔아먹을까봐 무서워. 진짜 정권을 넘겨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로. 큰일 나겠네. 우리나라 네. 기술이 맞다고. 네. 아무튼 여러분 대한민국은
정치만 잘하면 되고요. 네. 언론만 잘 뽑으면 언론만 조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무조건 지금 그러면 언론 개혁을 위해서 우리 뭘 해야 되나요? 일단 민주당 당원 게시판 접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쪽 의원들이 힘을 얻을 수 있게 힘을 보태줘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 개혁과 관련해서는 최강욱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밀어붙여야 돼요. 그게 저는 언론 개혁을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 여러분이 지금 제일 저쪽 잠식당했어요. 저쪽 똥파리 애들한테 하는 그 수박 애들의 똘마니들로 조작질 지금 조작 선동되고 있는 그 당원 게시판부터 여러분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게 언론개혁하고 직접 상관이 있나요? 네, 완전요. 일단 그걸로 찾아오셔, 그 게시판 안에서 우리 쪽 의원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명분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네. 네, KF21에 대한 얘기는 뭐 앞으로도 많이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자랑스러운 쾌거를 거둠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이 이렇게 잠잠한 너무 조용해. 미친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거 오히려 외국에서 더 난리라는 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진짜 알고 지나가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늦기 전에 언론개혁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지 다음 대선도 승산이 있는 거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예. 네. 마젤란 성은 향후에 출신 송작가라고. 네. 맞아요. 네. 마젤란 성우는 좀 멀어요. 16만 3천 광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고향 한번 가기가 쉽지가 않네요. 알겠습니다. 네. 왜 그것까지 우리가 해야 합니까? 라고 JP 홍님께서 우리가 하면 하셨는데요. 누가 할 거야? 우리나라인데. 네. 우리가 해야 손 놓으면 돼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우리 손 놔가지고 그때 손 이명박 댔다가 됐잖아요. 몇 번을 애를 놓쳤는데. 이명박이 됐잖아요. 네? 이명박 뒤에 어떻게 될지 아시잖아요. 네. 네. 우리가 손 놓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손 놓는 순간 바로 미아됩니다. 우리는. 네. 그리고 그럼 나는 물어보고 싶어.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손 놓고 뭐 하실 건데요? 아니 그 특별히 뭐 할 일이 있으세요? 내가 이거 손 놓고 나는 정말 더 중요하게 할 일이 있어. 그럼 그 일을 하십시오.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일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없거든요. 아니 생활이 정치인데. 네, 저는 없거든요.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서 지금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저희 네. 방송을 보는 것도 정치 활동이에요. 네. 여러분이 가서 투표를 하는 것만 정치가 아니고. 자 보세요. 오세훈이 그렇게 뭐 생태탕 어쩌고저쩌고 해도 강남 주민들 오세훈한테 표 주는 거 보세요. 맞아. 그 사람들은 말 안 해도 끝까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해주고 뭐 알아서 하세요 하다가 또 이 꼴 나는 겁니다. 내가 받을 게 어딨어? 내가 올라 아파트가 어딨어? 나는 정치 같은데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되는 대로 살게라고 하는 순간 정치에 무관심한 피해는 여러분들한테 바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지금 우리고 있는 것만이라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맞아. 우린 정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3일 만에 오세훈이 서울을 얼마만큼 지금 시궁창에 쳐놓고 있는지를 보신다 그러면 혹시라도 오세훈을 찍었던 분들은 아이고 내 손을 찍어버리고 싶구나 하는 후회를 이제 더 뼈저리게 1년 2개월 동안 해야 된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남 주민들은 안 시켜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고 그러니까.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 그쪽으로 투표를 해왔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항상 손을 놨어. 왜? 안 돼요, 이겼다고 생각했으니까. 우리도 평생 손 놓으면 안 되고요. 손 놓는 순간 우리는 무조건 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꾸 민주당에 많이 줬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 아니고 다른 대안 있으세요? 국민의힘을 고쳐서 쓰실래요? 아니면 안철수를 고쳐서 쓰실래요? 아니면 정의당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쓰실래요? 선택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도 민주당 회초리 때려가지고 고쳐서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 시험 보실 때 오지선다 하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정답과 같은 거를 고르는 게 그 문제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선택지가 쭉 있는데 답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쓰면 틀린 거야. 틀린 거예요. 틀린 거야.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나한테 맞는 답을 고르는 게 그게 정답을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음 대선 때까지 내가 이 악물 갈 거야. 이 악물지 마요. 이 악물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나 죽고 나면 내 새끼가 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가셔야 어차피 돼요. 오세훈은 네. 1년 2개월 봐야 되고요. 그 이후에 다시 우리가 손볼 기회는 그때 주어지니까 또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다시 우리가
대선 앞에서 부딪혀야 할 거는 자명한 사실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민주당 좋아하고 싫다고 그래서 뭐 대선이 밀어주겠어요. 뭐 어차피 후보 나오고 뽑을 사람 뽑습니다. 맞아요. 근데 좀 더 나은 사람을 뽑고 좀 더 나은 국가와 정당과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지금 그 사람을 키워내고 선출하고 그 사람이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나가갖고 이때 2번 찍으면 되지 뭐 1번 찍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해갖고 되는 정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영한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33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에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 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그리고 투표를 하면은 투표하는 층들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뭐 중도라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투표를 하지 않는 분들은 그 여론에 대해서 되게 그 뭐 민감하고 그 다음에 아 내가 진짜 저 사람 괜찮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후보로 나오면 아 그러면 쟤는 안 되니까 얘를 찍으러 가야겠다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언론 교육도 필요한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민주당 개혁도 필요한 겁니다. 지금 평화 333님께서 나 50년째입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맞습니다. 하셨는데 이거 죽을 때까지 네. 해야 돼요. 아이고 네. 앞으로도 60년은 더 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저희도 50이신데. 다음 경제년까지 한다고. 그럼 다음 경제년까지 앞으로 59년을 더 방송을 해야 되는데. 더 해야 그러니까 돼요. 그냥 할 거예요. 그냥 쭉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쭉 하는 거다. 융자님께서 내 틀니를 하는 한이 있어도 이 약물과 할 겁니다 하셨는데 생활이다 이렇게 그 생각해요. 틀니를 또 하나 넣으려면 돈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도 버시면서 일상적으로 그냥 쭉 하는 거다. 그냥 누구 대통령 되면 난 이제 끝 맡겨놓고 해야지. 네, 민주당 뭐 여러분. 다수 의석 되면 끝. 난 이제 맡겨놓고 내 삶을 살아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삶이다라고 이제 제발 그만 받아들여요. 여러분이 이게 투표를 여러분의 잘하셔야 삶입니다. 틀니도 의료보험 처리가 될 수 있고요. 네. 아, 제주오름님이 왜 열린민주당은 말씀 안 해주시나요? 저는 처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합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열린민주당을 합치지 않는 이유가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수박들이 너무 판을 치고 있어서 그걸 막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최소 열린민주당은 이번에 선거에서 보여준 것처럼 대의를 위해서는 고집 그렇죠. 피우거나 그 부분에 대한 걸로 충돌하지 않으면서 그렇죠. 국가를 위한 그리고 정치를 위한 어떤 그 움직임과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의 당이라고 믿어요. 아, 그 안에 있는 거기는 구성원들이. 적어도 국민들 얘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네. 근데 그러한 저는- 태도를 통해 가지고 민주당도 좋은 건 좀 어린 친구한테서라도 좀 가난한 집 사람한테서라도 배울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배우고 고치고 같이 좋은 친구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지금에 합치는 것보다는 앞으로 열린민주당이 더욱 선명성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제대로 갈 길을 좀 더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 국민들한테 이게 바로 국민을 위한 정치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열린민주당이 지금 작지만 존재감은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 선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 역시도 지지합니다. 오해가 있으신데 저희는 김성애 대변인을 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좋아하는데. 네, 저희는 김성애 대변인 되게 속 시원하게 말씀 잘해 주셔가지고 우리는 철자 들어간 사람만 씹었어요.
씹었어요 네, 지금까지. 저희는 철자 들어간 사람만 씹었지. 저희는 어. 김성애 대변인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어.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고. 이상한 네. 갈라치기 하지 마시고요. 네. 자.